다음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아이템, 이 윤석열 부부 집무실 사진, 이 대통령실 해명이 논란 자초입니다. 네. 이 지난 주말 이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건희 네.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사실 뭐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개된 사진이 아니라 이 팬클럽,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된 사진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이곳은 바로 집무실이고 조금 전에 본 사진은 이 앞에 잔디에서 이 찍은 편안한 사진이었는데 총 7장의 사진이 공개됐고 네. 특히 문제가 된 건 왼쪽의 집무실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의 사진은 아무나 찍고 아무나 공개할 수 없거든요. 저희 기자들도 그렇죠. 이 출입 기자들이 이제 순번을 정해서 취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네. 이 대통령실의 엄격한 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보안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편한 사진이 공식 루트가 아닌 사적인 영역인 팬클럽 을 통해서 공개된 점에 좀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가족 사진이 대변인실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공개된 게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 여기가 굉장히 촬영이 엄격히 제한되는 보안 구역이라는 점에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도 어제 방송에서 지금 방금 보신 저 사진을 지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저 철통 보안인 집무실 내부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 그리고 이 찍은 사진이 어떻게 외부로 좀 유출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좀 설명에 나섰는데 네. 이 오락가락한 설명이 오히려 좀 논란만 더 키운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이 사진을 직원이 찍어서 내보냈냐라는 네.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직원이 찍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출입 등록도 안 된 민간인이 집무실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 거냐? 이 네. 또 다른 논란이 일었고 결국에 대통령실이 20여 분 만에 또 다른 설명을 내놨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의 카메라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이 사진을 찍었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직원이 안 찍었다고 했다가 결국에 직원이 찍었다고 말을 바꾼 상황인데 네. 이 관계자는 카메라의 주인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좀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그럼 네. 대통령의 부인은 사진을 찍어도 되는 건지 뭐 내부 보안 규정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 보안 규정이 대통령의 경우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의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였고요. 네. 또 집무실 사진이 여러 번 그동안 나왔고 굉장히 보안구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유호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결론적으로 저 집무실 내부의 저 사진을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주면서 직원한테 찍어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김 여사가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김 여사가 본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외부로 유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누구의 핸드폰인지 누가 찍어달라고 했는지 딱 명시해서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다만 이 사진을 팬클럽에 전달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네. 이런 애둘러 표현하는 식의 설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프레스룸이 이 최초 사진이 올라왔던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대표에게 직접 네. 그 경위를 물어봤는데요. 네. 사실 앞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올렸다고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한 당사자인데 일단 네. 최근에 사진이 논란이 된 거를 좀 의식해서인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모른다.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올린 것이다라며 좀 네. 조심스러운 설명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런 사진이 공개되는 것 자체는 이 지나친 엄숙주의가 변화하는 과정이다라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팬클럽 입장에서는 뭐 일부 회원이 올린 것 같다,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이 약간 한 발 떨어진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이건 보안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은 가족의 거실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집무실은 사적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건희 여사가 국정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이 자꾸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죄송한데 이 대통령 부부의 이 문제를 사생활로 볼 수 있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국가 안보 문제로 이걸 또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집무실에 가서 사진은 찍을 수 있죠. 뭐 네. 집무실이 물론 이제 공적인 공간이긴 하지만은 배우자가 출입도 못할 공간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뭔가 사적 경로를 통해서 이게 사진들이 계속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속 사진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백악관의 일상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청소부하고 이렇게 주먹 인사를 네. 한다든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진들은 보면은 마치 굉장히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하는 것처럼 연출을 했다라는 게 너무 보여요. 사진이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죠, 이 사진이. 안 자연스러워 보이죠. 네. 이게 포즈를 취했다라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게 우연히 찍힌 것처럼 계속 사실 다 아는데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24일에 그 네. 강신업 변호사, 건희사랑 대표죠. 네. 팬클럽 대표인 강신업 변호사가 여성조선하고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희사랑 카페를 네. 김건희 여사가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었다라고 제목까지 여성조선에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 내용과 제목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이게 좀 연출을 하려는 것 알겠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공식 루트를 거쳐라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전속 사진사가 찍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네. 굳이 본인이 카메라 찍고 이거를 팬카페에 넘기고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배우자가 네. 되기 전에 이제 뭐 영부인을 없애내, 부속실을 없애내 그러면서 최소한의 이제 국정에 이제 뭐 개입을 안 하고 또 네. 부속실이 좀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알겠는데 오히려 자연스러운 척 연기하다가 더 이상해 보인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직원들이 찍고 그거를 공식 라인으로 나가는 게 이런 잡음을 줄이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적 루트가 아니라 자꾸 뭔가 비선을 통해서 이 오픈이 되는 이 과정이 지금 문제다라는 이런 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논란이 근데 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특별감찰관 뭐 어제 오후에도 굉장히 좀 뜨거웠긴 했는데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도 또 논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 건 어제 오전에 한 언론 보도에서 네. 시작이 됐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대선 기간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한 바 있잖아요. 정반대의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요. 특별감찰관 뭐 폐지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네. 이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새로운 방식을 구상 중이고 전반적으로 여건이 달라졌다라는 네. 말을 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뭐 결정되지 않았다, 구상 중이다라는 말이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특별감찰관은 살아있는 권력만을 감찰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뭐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 특히 네. 야권에서 굉장히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까지 굉장히 민주당의 비판과 함께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럼 이런 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인데 윤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네, 어제 오후에 이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윤 네. 대통령은 이 임명 여부가 논란이 되자 어불성설이란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감찰관 법에 따르면 관찰관을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1명을 3일 안에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 소관이지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게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윤핵관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 또한 이 보도가 사실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네. 냈는데요.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악의적 보도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서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관 또한 크게 각성해야 된다며 이 혼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도 오늘 좀 입장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감찰관 폐지를 전제로 하는 듯한 것처럼 답변을 하는 과정에 네. 좀 혼선이 있었다라면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한바탕 해프닝으로 좀 끝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대통령의 의중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이 대통령 의중이랑 다른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고 논란이 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또 그렇다고 하면 이 누군가 대통령 의중은 이겁니다라고 뭐 측근, 뭐 혹은 실세 누군가가 지금 호가호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해요. 두 가지 부분일 수가 있겠죠. 이제 호가호위라는 것은 어쨌든 그 권력을 바탕으로 네. 이제 그 위세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 맥락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이해 자체를 그 참모가 네.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정무적인 판단력이죠.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네. 이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 없었던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이번은 대통령의 의중을 떠나서 이건 법적으로 어쨌든 특별감찰관제는 국회에서 결정을 네. 하면은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네, 네.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답변이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네.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한 그 그러니까요. 이후에 파장에 대한 어떤 예측을 전혀 못했다는, 정무적인 감각이 부족했다는 이런 측면이 오히려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말씀은 장제원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 지금 참모진이 제대로 이 못한 탓이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이 정말 폐지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어섰던 이후에는 사실 그 이전에 이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하기로 앞서서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뭐 검찰이 인사 추천하고 검찰이 검증도 하고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거 맞느냐라는 이런 비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도 이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비판 여론이 거셌던 건데, 지금 이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팀 이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이 수행을 했다면 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이 기관을 법무부 산하로 주겠다라는 게 이 안건의 핵심인데요.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가 되면서 법무부 장관의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네.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야권의 공세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여기에 어제 한동훈 장관은 이 출근길에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그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인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하는 것과 달리 인사의 네.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역시 인사검증 영역은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논란들을 지금 뒤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보니까 부산으로 갔어요. 네, 오늘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부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훈장을 달아주고 계시고요. 해양 중심 도시인 이곳 부산에서 제27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해양 수도인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집결할 것입니다. 이어서 자갈치 시장에 방문해서 상인과 어업인들을 만나서 민심을 네.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네. 굉장히 편한 와이셔츠 이 차림의 이 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로 이 광어를 들었다가 이 네. 광어가 너무 생생해서 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이런 네.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오늘 민심을 살피는 행보를 계속 네. 이어갔고요. 실제로 뭐 낙지를 손으로 잡기도 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인과 어업인들을 방문하는 모습이고 뭐 상인 한 곳에 가서는 내가 고등학교, 대학 학생 시절에 많이 왔던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장 내 한 횟집에서 이 상인 그리고 어업인들과 회덮밥으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렇게 계속해서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막 자갈치 시장에 가서 막 화로를 막 손으로 잡고 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난 대선이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이 대선 선거운동 때의 모습을 지금 다시 좀 리바이벌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들기도 합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근데 지금 사실 선거가 바로 내일이거든요. 지금 24시간이 채 안 남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 대통령이 또 지역으로 갔고 아까 하는 얘기를 보니까 뭐 경제 발전 막 이런 얘기를 지금 뭐 부산에서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항상 나오는 논란이기도 하고 때문에 항상 따라붙는 또 이 얘기가 아니 내일이 선거인데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라는 또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죠. 예, 지난해 보궐선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 시찰 갔었어요. 그때도 선거 또 전에. 논란이 됐었어요. 그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숨만 쉬어도 대통령은 논란이 되는 게 이 선거철의 얘기고 야당이 네. 반발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렇다고 이를테면은 뭐 박형준 후보랑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러면은 정말로 이거는 좀 네. 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네. 사실 부산은 지금 약간 좀 많이 오차범위 밖에서 박형준 후보가 많이 앞서거든요. 여기에 뭐 결정적으로 조금 뭐 표심을 흔들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크게 선을 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간략하게 딱 요약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